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미 재판 결과는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 결과는 불보듯 뻔했는데요. 반드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유죄로 만들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정권 찬탈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 전 장관을 제물로 놓고 벌인 검찰 쿠데타가 이렇게 셀프 면죄부를 받으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네, 오늘 횟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수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날인 만큼 소회를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마성형, 김정권,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는데요. 법원은 3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조국 전 장관에게 유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반 만인데요. 말이 각종 의혹이지 거의 모든 의혹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나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된 걸 알고서도 입시에 썼다고 인정한 건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위조가 됐다는 구체적 증거보다 위조가 되지 않았다는 합리적 증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판결이 나온 거죠. 더 황당한 건 딸의 자소서 초안을 봐주고 도와줬다는 사실이 범죄라고 본 건데요.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 알렉스 한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이력 학력 위조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같은 잣대, 다른 판결, 입안에서 육두문자가 맴돕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이면서도 수년 동안 입시비리를 반복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저 어이없을 따름인 거죠. 또 당시 여권 인사였던 유재수 부산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을 막았다고 판시했는데요. 청와대 비서관 시절 딸이 받은 의전 전문대학원 장학금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조 전 장관에게 건네진 돈은 맞다고 보고 김영란법을 어겼다며 장학금 추징을 명령했는데요. 차명주식이나 펀드 투자 의혹 등은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는데요. 딸의 입시비리로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의 입시비리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입니까? 뭐 하나라도 납득이 가는 구석이 있어야 받아들일 텐데요. 검찰 개혁을 막고 검찰 구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윤석열과 그 정치 검찰들의 조국 죽이기가 이렇게 정당화되고 마는 걸까요? 마성영, 김정권, 장용범 부장판사를 기억하겠습니다. 이날 사법부는 죽었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알아보기 위해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왔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저서를 통해 지난해 4월 1일 당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인수위 소속 사람과 천공이 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 사무소에 들렀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관저 이전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의 결정 과정에 역술인인 천공이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서울 시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며 천문학적 혈세를 쏟아부어서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 천공이 있다면 중대한 국정문란입니다.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보고가 생명인 군 특성상 육군 참모총장에게 허위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 전 총장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보고받은 것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지난해 11월경 다른 언론사의 통화 녹취 내용에는 부정하다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부승찬 전 대변인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무조건 가짜라며 우기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발해 입막음을 시도한다고 덮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만 키우게 됩니다. 떠도는 풍문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확인해 보면 알 일입니다. 차라리 CCTV 영상과 출입자 명단, 거명된 인사의 당일 행적을 신속히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토론에 나오는 등 무속과 관련된 온갖 구설에 올랐던 대통령 부부라는 점에서 더더욱 투명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선과 무속으로 얼룩진 국정농단 사태에서 탄핵에 나섰던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는다면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